그 노래 절대 못 불러 드립니다. 호텔 라운지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까칠한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기선 제 기준이 곧 규칙입니다. 건반 앞에 앉아있던 호텔 전속 뮤지션 민우가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다. 마침 맞은편에 서 있던 문가영은 놀란 눈으로 주위를 살폈지만 주변 사람들은 곁눈질로 지켜볼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내뱉은 한마디가 호텔 라운지의 긴장된 공기에 선명하게 번졌다. 저는 다른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한 곡만 제 이름으로 헌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뿐인데요. 그저라는 말이 문제네요. 민우는 비꼬는 듯 웃으며 건반 위에 흘러내리려는 악보를 살짝 정리했다. 이 호텔 라운지는 제 무대입니.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제 무대를 함부로 당신 이름으로 바꾸진 못하죠. 유명세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와서 부탁을 그럼 조용히 가주시면 돼요. 굳이 제 작업을 방해할 필요 없죠. 잠깐, 무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에 근처를 지나던 호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오려 했다. 그러나 민우는 호텔 측 권한도 안중에 없다는 듯 손짓으로 직원마저 막아섰다. 보세요. 저에게는 매일 이런 식의 부탁이 밀려듭니 하지만 전 제 예술적 자존심을 걸고 특정인을 위해 연주하지 않아요. 잠깐 무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에 근처를 지나던 호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오려 했다. 그러나 민우는 호텔 측 권한도 안중에 없다는 듯 손짓으로 직원마저 막아섰다. 보세요. 저에게는 매일 이런 식의 부탁이 밀려듭니 하지만 전 제 예술적 자존심을 걸고 특정인을 위해 연주하지 않아요. 문가영의 얼굴에 언뜻 수치심과 난감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호텔 라운지에 있던 몇몇 투숙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쪽에서도 작은 웅성임이 일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하지만 여전히 어느 누구도 뚜렷한 행동을 취하진 않았다. 문가영은 굳은 목소리로 되받았다. 제게 조금의 존중이라도 보여주실 수 없나요? 지금 제 마음을 담아 딱 한 곡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온 건데요. 민우는 픽 웃으며 건반 위를 툭툭 쳤다. 존중은 서로가 쌓아 나가는 겁니? 난 당신이 이곳을 빌려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그건 오해시네요. 오해든 뭐든 전 제 연주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니 그만 돌아가시죠. 그 순간 라운지는 마치 한파가 밀려온 듯 싸늘해졌다. 한 여성 투숙객이 친구에게 귓속말했다. 지금 문가영 맞지? 드라마에서 본 그 배우. 저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내는 듯 했다. 녹화 해도 될까? 이건 좀 너무하잖아. 긴장감이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이게 호텔 측에서 그냥 놔둘 일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당신이라면 혹시 어땠을까? 한국의 어느 고급 호텔 라운지, 이름 높은 뮤지션이 예술적 자부심을 내세워 한 유명 여배우의 다정한 부탁을 거절하고 그 마찰이 점점 커진다면 말이다. 끝까지 지켜보게 될지 아니면 자리를 피하게 될지. 이 사건은 곧이어 상상 이상의 소용돌이를 불러왔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소용돌이의 전말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로 따라가 보려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떤 갈등이 있었으며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계속 보고 싶다면 이 대화에 귀를 기울여 달라.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시길. 여긴 서울 강남에 있는 라비에르 호텔 라운지란 말이야.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말도 안 돼. 라며 한 중년 신사가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옆자리에 앉은 그의 동료는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 뮤지션, 민우라고 하던데. 예전에 이 라운지에 고용된 뒤로 꽤 독특한 주관을 내세우는 걸로 유명했대. 직원이 지나가며 한마디 거들었다. 라비에르 호텔은 특유의 품격 있는 서비스로 이름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행사도 자주 열고 VIP 손님들 명단도 정말 엄격히 관리해요. 근데 최근에 공연 일정이 바뀌면서 민우 씨가 라운지 공연을 전담하게 됐죠. 그가 뛰어난 뮤지션이긴 한가 봐요. 투숙객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끄덕였다.
네, 실력 자체는 훌륭해요. 그러나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본인 룰이 확고해요. 특별 요청 거부라는 방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한편에서 방송 안내가 흘러나왔다. 고객님들께서는 잠시 후 시작되는 재즈 공연을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 오늘은 객실 전체 예약 상황으로 인해 공연 시간에 변동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안내를 들은 몇몇 투숙객이 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봐 라며 수군거렸다. 문가영은 스케줄 중 잠시 들러서 노래를 들으며 쉬고자 했던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 들른 진짜 이유는 조금 뒤 드러나게 된다. 아시죠? 문가영 씨 이번에 새 드라마 찍고 있다고 건너편 테이블에서 한 젊은 손님이 친구에게 전화로 설명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드라마 촬영 중간에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 호텔 라운지를 자주 찾는다고 들었어. 그리고 오늘이 촬영 일정상 꽤 힘든 날이라 특별히 선호하는 곡이 있다고. 문가영은 라운지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이번에는 라운지 매니저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님, 혹시 저 뮤지션분 설득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정말 노래 하나만 헌정받고 싶어서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민우 씨에게는 저희도 공식적으로 연주 방향을 지시하기 어렵습. 워낙 고용 계약에서 예술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이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중얼댔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문과영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저 뮤지션 말도 일리는 있잖아. 자기 예술적 주관이라는데. 그래도 공인이고 한 번쯤은 존중해 줄 수 있지 않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긴장감은 더 고조되었다. 민우는 매니저가 다가오자 먼저 말을 뱉었다. 매니저님, 또 제게 노래를 바쳐달라고 말하려고 하시나요? 전 안 합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요.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시다시피 호텔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너무 각을 세우면 곤란합니다.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제 자존심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이분은 단순한 사적인 요구가 아닙니.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민우는 시큰둥하게 키보드 건반을 튕겼다. 사연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술을 함부로 소비하지 마세요. 문가영은 그 대화를 엿듣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부드러운 톤으로 민우를 바라봤다. 이 호텔 라운지는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 몇 년 전에도 드라마 촬영이 힘들 때 여기서 음악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연주가 혹시 민우 씨였나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때 전 여기에 없었어요. 저는 계약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 추억이 워낙 소중해서 이번에도 그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잠깐 언급해 주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제겐 큰 격려가 될 것 같았죠. 민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 격려가 왜 제 몫이 되어야 하죠? 저는 제 음악이 대중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은 있지만 그걸 특정 개인에게만 바치고 싶진 않습니다. 라운지를 지켜보던 한 무리의 투숙객들이 한껏 격앙된 목소리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뮤지션 양반,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면 안 돼요. 저도 뮤지션으로서 자존심 있는 건 이해하는데, 맞아요. 저도 음악하는데 팬들이 원하는 곡을 불러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보람차던데요. 민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 거죠. 전 누구에게도 곡을 헌정하지 않습. 대중 앞에서 제 연주를 들려줄 뿐이에요. 문가영은 이쯤 되자 차분함을 잃어가는 듯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떨렸다. 그럼 제가 이곳의 손님으로서 정당하게 요청을 해도 아무런 예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손님으로서의 예우라면 이미 앉아서 제 연주를 들을 권리가 보장돼 있죠. 하지만 헌정 요청은 다른 문제예요. 그럼 제 존재 자체가 전혀 고려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 건반 위에 얹은 손가락을 가볍게 놀렸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름값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모습은 꼴불견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 주변에서 아니, 저건 너무 심하잖아.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민우는 더욱 뻣뻣하게 등을 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제 무대고 제 원칙입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유명 배우가 자기 이름으로 뭘 기념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어요. 문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 제 인기 같은 걸 내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라서. 진심이든 아니든 전 제 규칙을 지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나가라. 어딘가에서 무례한 목소리가 터졌다. 그런데 누구를 향한 외침인지 헷갈릴 정도로 목소리가 섞였다. 어떤 사람들은 민우를 질타했고 어떤 이들은 유명 연예인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문가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라운지 전체가 갈라진 의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가영은 그 순간 호흡을 가다듬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제 마음을 몰라주셔도 좋습하지만 적어도 말투와 태도에서 서로를 조금은 존중할 수 있잖아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 상황에선 내가 말한 것도 너무 냉정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바꾸고 싶지 않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알지 못했더라도 똑같이 거절했을 겁니다. 제 이름이 문가영인 걸 모르신 건가요? 알긴 알죠. 근데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있나요? 두 사람의 대치가 극에 달하자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이거 SNS에 올려야겠어. 뮤지션의 예술적 고집인가 아니면 공인의 특권 요구인가 하며 재빠르게 자막을 달 요량으로 영상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그 와중에 호텔 매니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라운지 책임자를 급히 호출했다. 책임자 역시 난감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곧 민우의 단호한 태도와 문가영의 흔들리는 눈빛 사이에서 섣불리 개입하지 못했다. 문가영은 한 번 더 조곤조곤 설명했다. 저는 이 곡이 제가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데 큰 영감이 될 거라 생각했습. 그리고 제가 직접 선곡한 이유는 예전에 여기서 들었던 음악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찾아왔는데 민우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때 들었던 음악이라면 그 뮤지션 분께 다시 부탁하세 저에게 강요하진 말고. 그분은 현재 해외에 계셔서요. 그래서 이곳 라운지에서 연주하는 분이면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곡 분위기는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한편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목격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년에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여기서 가족 기념일에 특별 연주를 부탁했는데 민우 씨가 단칼에 거절하더라고. 호텔 측에서 항의했지만 결국 못 들었지.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이게 예술가의 자유라는 명분이겠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을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선 그 사람도 대중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예술을 지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숨어 있던 옛 일화가 하나둘씩 나오는 동안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졌다. 일부는 민우의 고집을 칭송했고 일부는 문가영에게 동정심을 표했다. 그러나 점차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매몰찬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몇몇은 직원을 붙들고 호텔 명성에 먹칠하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호텔 측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고 자제 방송을 했다. 라운지 이용 고객님들께 부탁드립니. 지금 공연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혼란이 있지만 저희가 곧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문가영과 민우에게 다시 집중됐다. 민우가 버럭 소리를 높였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죠? 원칙상 특정 인물을 위한 연주는 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라운지는 제 음악을 감상하는 자리일 뿐입니 손님이든 유명인이든 상관없이 전 그렇게 해왔고요. 문가영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 제 제안 자체를 특권 요구로만 보고 계신 거네요? 저는 제게 큰 의미가 있는 곡이라 해서 조심스럽게 요청했을 뿐인데 그렇게 큰 의미라면 직접 배우시면 되죠. 굳이 남을 시켜서 헌정받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당신 상황이 뭔데요? 내가 다 알아야 됩니까? 이쯤에서 관중석 같은 분위기가 된 라운지 곳곳에서 너무한다. 아니다, 저 사람도 고집이 있지라는 말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가장 목소리를 높인 건 예상 밖으로 젊은 남성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뮤지션 씨. 예술을 아무리 중요시해도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어떤 분이든 노래 한 곡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민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제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 호텔에서 저를 고용했다고 해서 제 음악이 손님들 요구대로 움직여야 합니까? 저도 제 가치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문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당신의 가치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가치를 존중하기에 당신에게 직접 부탁한 거고요. 그런데 헌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를 불쾌하게 만듭니. 그렇게 명명하는 순간 제 음악은 특정 개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수단이 돼버리니까요. 호텔 매니저가 중재에 나섰다. 두 분 다 진정해 주세. 혹시 곡 헌정이 아니라 한 손님이 추천한 곡을 우연히 연주한 상황 정도로는 조율이 안 될까요? 민우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꼼수 쓰지 맙시다. 제 스스로가 선택해야만 연주합니다. 문가영이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제가 이럴 시간에 벌써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런데도 여기서 간곡히 부탁드린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 일부가 휴대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서울 강남 라비에르 호텔 라운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 유명 배우 문가영 씨가 노래 헌정을 부탁했는데 뮤지션 분이 거부하면서 영상 속 실시간 댓글들이 뜨겁게 달렸다. 문가영이 뭔 잘못이냐? 뮤지션 예술적 주관 존중해야지. 호텔에서 일하는 주제에 손님을 무시하네. 특권 의식 아니냐 등 이미 여론은 갈라지고 있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민우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공연을 지연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 스케줄이 있습.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건반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의 집중은 다시 민우에게 향했다. 문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는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알겠음, 민우 씨. 끝까지 제 요청을 거부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네요. 제 솔직한 심정을 글로 남기겠습니다. 민우는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눈길만 살짝 돌렸다. 당신 마음이죠. 전 제 길을 갈 테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매니저와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문가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만류했다. 아니요, 저도 저 나름의 방식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야겠어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그렇게 그녀는 호텔을 나갔고 라운지엔 아슬아슬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우는 결국 다시 연주를 시작했지만 그 곡은 분명히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정한 느낌을 안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연주를 들었고 일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직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문가영이 올린 긴 편지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다. 로 시작하는 이 글은 생각보다 훨씬 진지했고 지난밤 호텔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자신이 왜 그토록 한 곡을 헌정받고 싶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속마음을 꺼냈다. 최근 드라마 촬영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예전에 이 라운지 음악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다시 찾았다고. 그러나 돌아온 건 예술적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깔보는 시선이었다고. 글 끝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저는 누군가의 음악 세계를 존중합니. 그러나 그 세계가 타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 부디 예술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께는 걱정을 드려 죄송합니.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역시 제 행동을 되돌아보고 더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이 글이 전 세계 K드라마 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외 팬들은 번역된 글을 보고 문가영이 정말 진심으로 부탁한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예술적 자율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공인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면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국 국내에도 예술가의 자유 vs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불붙은 토론이 일어났다. 라비에르 호텔 라운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호텔 측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민우는 날카로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SNS상에서 그의 독설적인 언행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일부는 예술가의 권리를 지켜주자 라고 옹호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손님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며 성토했다. 호텔 매니저는 다시 민우를 불러 따로 면담을 했다. 민우 씨, 일단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 호텔 명성에 큰 타격이 왔고 문가영 씨의 편지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전 제 솔직한 의견을 말했을 뿐이니 호텔 이미지보다 제 예술이 중요합니다. 그건 존중합니다만 지금 이대로 가면 저희로선 민우 씨의 공연을 더 이상 진행하기 곤란할 수 있어요. 계약 파기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호텔의 입장도 있고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여기서 공개 사과나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좌절감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사과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전체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매니저는 간곡히 부탁했다. 그 원칙이 옳든 그르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에 뉘앙스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로부터 며칠 후 호텔 측은 공개 이벤트를 열기로 결정했다. 특별 공개 토크, 음악, 예술, 그리고 존중. 이라는 주제 아래 민우와 호텔 관계자, 그리고 관심 있는 손님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뜻밖에도 문가영 역시 이 자리에 조용히 참석했다. 이날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커서 결국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행사 시작 전 민우는 문가영에게 먼저 다가갔다. 오셨군요. 굳이 이런 자리에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문가영은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가 글로 제 감정을 표현하긴 했지만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기대 반, 긴장 반으로 행사의 시작을 기다렸다. 본 행사가 시작되자 호텔 책임자가 마이크를 들고 소개했다. 이번 자리는 라비에르 호텔에서 최근 벌어진 갈등을 계기로 음악과 예술이 어떻게 대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니 민우 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우는 준비한 원고 없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가진 음악적 신념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 그래서 그 신념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고 특정인을 위한 연주를 거부해 왔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예술가이기 전에 호텔에 고용된 뮤지션이었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부족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텔 관계자나 관객들 사이에서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민우가 사과를 할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엄청난 비난과 일부 옹호를 동시에 받았습.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습. 문가영 씨가 제게 원하는 건 예술을 찍어내는 기계적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담긴 음악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문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민우의 말을 들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와 다시 말했다. 그 글을 읽고 제 태도를 돌아보니 분명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 유명인이라. 특권을 요구한다고 쉽게 단정짓고 그분의 진심은 헤아리지 않았습. 이 자리를 빌려 문가영 씨께 사과드립니다. 마침내 민우가 문가영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여기저기서 번잡하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문가영은 묵묵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사실 그날 저는 너무 예민했던 것도 사실입니? 드라마 촬영이 계속 늦어지고 심적인 압박이 컸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 부탁이 민우 씨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였을지도 모르죠. 저도 제 행동을 반성합니. 그리고 저 역시 당신의 예술적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둘의 화해 무드를 본 주변 사람들은 안도하는 표정이 되었다. 일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텔 관계자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이 기회에 저희도 내부 정책을 재정비하겠습. 앞으로 라비에르 호텔은 뮤지션들이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손님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 이를 위해 고객과 음악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 예정입니다. 문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호텔 라운지라는 공간이 예술과 사람들이 만나 서로에게 영감과 위안을 주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 이제 저도 그저 유명인을 넘어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노래 한 곡을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 또한 뮤지션이 기꺼이 마음을 열어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에 민우가 작게 웃으며 건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실 저도 지난 며칠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곡을 하나 썼습. 아직 미완성이라 전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들려드리려고 합니. 이 곡에는 제가 배운 걸 담았어요. 예술과 존중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그 고민과 깨달음을. 마이크 너머로 작은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민우가 건반에 손을 올리자 문가영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들이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그는 살며시 연주를 시작했다. 부드러운 선율에 담긴 화해와 반성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문가영이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요. 제 이름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어요. 고맙습니다. 민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 곡은 특정 개인을 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 이제야 제 음악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네요. 호텔 책임자는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오늘 계기로 저희 호텔은 뮤지션 분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손님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 또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라운지 공연이 좀 더 서로에게 열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니저도 덧붙였다. 분기마다 열리는 오픈 라운지 데이에 문가영 씨처럼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간단한 신청을 통해 뮤지션과 사전에 의논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문가영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다. 제가 쓴 공개 편지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제게 특권 의식이 있다고 비판하시기도 했습. 양쪽 시선을 다 받아들이면서 저도 배운 점이 많습.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나아가 제가 속한 업계에서도 이런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에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 방청객은 이번 사건이 많은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 것 같아요. 예술가도 대중도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저 역시 가끔 유명인에게 무조건적인 특혜를 주거나 예술가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그러자 군중 속에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문가영이 차분하게 마무리 발언을 건넸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제게도 커다란 배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예술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존중해야 하고 또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감정도 귀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습. 이런 가치가 많은 곳에서 자리 잡는다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이에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오직 제 자존심만 쓰다가 누군가의 진심 어린 호소를 놓쳐버릴 뻔했네요. 앞으로는 제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더 열린 마음으로 무대에 서겠습니다. 그가 문가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마치 새 출발을 축하하듯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호텔 직원들이 각각 달라진 정책과 앞으로의 예고사항을 전했다. 이번 계기로 우리 호텔은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고객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니 민우 씨도 정해진 날마다 짧은 토크 세션을 통해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가영은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다. 저도 촬영이 없는 날엔 가끔 들러서 음악을 들으며 힐링을 하고 싶네요. 물론 이번에는 헌정이라는 말 대신 그저 좋은 음악을 즐기고 싶다고 말씀드릴게요. 듣고 있던 몇몇 관객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우도 작게 웃으며 그렇다면 기꺼이 연주해 드리겠습. 물론 헌정이 아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곡으로요. 하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눴다. 저렇게 보면 서로 악감정이 싹 사라진 것 같네. 그렇지. 결국 대화하고 나니 다들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된 거야. 확실히 이번 사건을 통해 모두가 배웠어. 특권만 요구하는 것도 그걸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문제라는 걸. 라운지의 공기는 전과 달리 훨씬 화기애애해 보였다. 두 사람이 함께 라운지에 나란히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민우는 피아노 옆에 앉아 다시 한번 짧은 선율을 연주했다. 이번엔 편안하고 밝은 코드 진행이었다. 문가영은 이 곡이 자신과 관객 모두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하다고 느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였다.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해 주는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민우가 살짝 미소 지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그리고 만약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요청이 오더라도 일단 진심부터 느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라운지에는 편안한 온기가 감돌았다. 누군가가 남긴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어야 했는데 좀 늦었지만 잘 됐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면서도 이번 사건이 불러온 의미 있는 변화를 곱씹고 있었다. 오늘로써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건가요? 누군가가 물었다. 문가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술과 사람,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들이 부딪히는 일은 앞으로도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자세겠죠. 그러자 한 호텔 고객이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해요. 누구나 일상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제 SNS로 오늘 행사의 요약을 올려볼까 해요. 혹시 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도 내일 지인들에게 라비에르 호텔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줄게요. 분명 큰 울림을 줄 거예요. 매니저가 살짝 웃으며 그럼 구독하시고 앞으로 호텔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겠습. 다음 이벤트에도 함께해 주시길 하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네자 여기저기서 좋아요 꼭 팔로우 할게요 하는 대답이 들려왔다. 그리고 어느새 또 다른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았다. 이로써 라비에르 호텔 라운지에서 시작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통해 예술적 자율성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했고 누군가는 유명인의 부탁이 꼭 특권만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무엇보다 음악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문가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볼 때 결국 중요한 건 서로가 가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라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는 제 촬영 현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상대방이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 제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특권처럼 들리지 않도록 제가 먼저 배려의 언어를 쓰려고 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저도 제 무대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배제하지 않겠습.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뭔지 먼저 듣는 습관을 들일게요. 예술이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려면 그 출발은 열린 마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도 노력합시다. 서로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라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라운지의 하루는 평온한 마무리를 향해 갔다. 이미 밤이 깊었지만 어쩐지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가벼운 빛이 깃든 듯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일상에선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 언젠가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반대로 당신이 무언가를 고집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 라운지에서 있었던 대화들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그땐 서로가 처음부터 좀 더 이해하려 애쓸 수 있을까?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생길까?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 과정조차 사람들을 배움과 성찰로 이끄는 힘이 있을 것이다. 오늘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하고 싶다. 호텔에서 다시 한번 특별 이벤트를 연다는데 내일도 오실래요? 한 고객이 동행자에게 물었다. 그럼 한 번 더 이야기의 연장을 보자고. 이 라운지에서 어떤 새날이 펼쳐질지 기대돼. 동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운지를 나섰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사이로 늦은 밤 공기가 은은하게 흘렀다. 끝내 서로를 배려하려 한 마음들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의 등을 살포시 밀어주고 있었다.